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태종임금 시대에 전라도 남원 어느 허름한 집안의 사랑채 마루 끝에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앉아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짓고 있는 선비가 있었다. 거의 10년이 넘도록 대관은 구경도 못하고 초시의 문턱조차도 넘지 못한 윤척원이라는 선비였다. 고려시대에는 그 지방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으나 조선이 개국한 이래로 선대가 연이어 젊은 나이에 요절하다 보니 가세가 많이 기울어졌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는 것만이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라. 윤선비는 공부에 매진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과거 운이 전혀 없었으며 자연히 어려운 살림은 더욱 공공해졌다. 이날도 인근 고을에서 초시를 보았으나 다시 낙방하였기에 기대하고 있을 아내와 자식들을 대할 면목이 없어 소리 없이 사랑채로 들어왔던 것이다. 이때 풀죽은 처량한 모습의 남편을 발견한 아내가 다가와 남편을 위로했다. 사방님, 기운 내셔요. 살림살이에 신경 쓰시느라 공부에 전념을 못하셨으니 이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어요. 앞으로는 살림을 제가 도맡을 터이니 걱정 마시고 더욱 공부에 매진하여 뜻을 이루셔요. 어허, 매번 면목이 없소. 3대째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양인 신분으로 내려앉을 것이 뻔하니 큰일이구려. 이곳에서 과거를 다시 보려면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 아무래도 가산을 정리하여 과거 볼 기회가 많은 한양으로 올라가야 할 듯 싶소. 아내는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 뜻에 동의했고 얼마 남지 않은 가산을 정리하여 윤선비네는 한양으로 올라갔다. 한양에 딱히 의탁할 지인이 없는 터라 성균관을 찾아가서 지방에서 상경하는 선비들의 편의를 봐주는 각 지방 담당 관리에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여 성균관 근처 송동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다. 윤선비의 사정을 딱하게 본 관주인은 성균관에서 나오는 삭반을 지을 감을 윤선비 아내에게 맡겨 호구지책으로 삼도록 도움을 주었고 윤선비가 성균관에 드나들며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도 해주었다. 허나 윤선비는 아내의 내조와 주변의 도움 덕분에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나이마저 들어가니 아내도 더는 힘에 붙여 삭반을 질러는 식구들을 부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저녁이 다 되어 성균관을 나오는 윤선비의 발걸음은 고생하는 아내 생각에 늘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집으로 향하는 중에 누군가가 윤선비를 불러 세웠다. 지난날 고향에서 함께 과거를 보러 다니던 친구가 탄건을 쓰고 관원 복색을 하고 부르는 것이다. 아니 여보게, 자네가 여기는 어인일인가? 신수가 훤한 것을 보니 무슨 벼슬을 하는가 보네 그려. 이 친구 실없기는 벼슬은 무슨 그나저나 어찌 지냈는가? 우리 탁백이나 한잔하며 지난 얘기나 나눔세. 두 친구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으며 친구는 과거의 수차례 낙방하고 면목이 없어서 호구지책으로 의정부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녹사로 일한다고 했다. 어허, 그랬던 것이구먼. 그래도 그 일이 어딘가. 나에게는 감지덕지이지. 윤선비는 친구에게 훗날 의정부 녹사 취재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하고 헤어졌다. 아쉽게도 그해 가을, 이어진 과거에 다시 낙방한 윤선비는 과거 시험을 접기로 마음먹고 친구의 도움으로 취재에 합격하여 의정부 녹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선비가 시중드는 정승 심혜로부터 정승 박원영에게 전가를 전한 후 답을 받아오라는 명을 받았기에 아침도 거른 채 일찍 박정승의 집으로 가서 청지기에게 자신의 명함을 들여달라고 청했다. 대감 마님께서 아직 기침 전이니 일어나시거든 전해주겠소. 에헴. 약간은 거들먹거리며 고압적인 청지기의 말에 정오가 다되도록 기다렸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청지기에게 물어보니 아직 기침 전이라 하여 명함을 다시 돌려받고 심정승에게 고하고 다음날 다시 박정승을 찾아가기로 했다. 집에 들어온 윤선비는 고단함에 지쳐 늦은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잠시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 달라고 소리치며 들어오는 아들 효손의 소리에 화들짝 깨었다. 피곤이 가시지 않은 얼굴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녀석아, 공부는 제대로 하고 밥을 찾는 것이더냐. 아비는 뜻을 이루지 못해 녹사 노릇하느라 이리 홀대를 당하는구나.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번듯한 벼슬을 하여야 한다. 자신을 이뻐하는 아버지의 한숨 섞인 걱정을 듣고 보니 아들 효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아침나절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제 방으로 건너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윤선비는 책상 위에 명함을 챙겨 다시 박정숙 댁으로 갔고 다행히 청지기에게 건넨 명함이 안으로 들여졌다. 읽고 박정승이 윤선비를 사랑으로 들라는 전갈이 왔다. 윤선비가 박정승에게 다가가 문안을 하니 박정승은 찾아온 용건을 묻지도 않고 윤선비의 명함을 내밀었다. 이 명함의 글씨를 쓴 자가 누구인가? 대감 글씨라닙쇼. 대체 어디에? 명함을 받아든 윤선비는 명함 뒷면에 아들 효순의 글씨체로 써있는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승께서 해가 높이 뜨도록 깊이 주무시니 문전에 올린 명함 끝이 다 닳아 털이 났네. 꿈에 만약 주나라 주공 같은 성인을 만나거든. 그 당시 손님이 오면 먹던 밥을 뱉고 감던 머리를 감아주고 손님을 맞이한 노고를 반드시 물어보소서. 손님을 홀대한 박정승을 우회적으로 꾸짖은 문장임을 한 윤선비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만 정승 앞에 엎드려 사죄했다. 대감, 항송하옵니다. 철없는 소인의 아들이 장난한 것을 미처 살피지 못하고 대감께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허물이오니 대감의 처분만 다르게 싸웁니다. 허허, 이 문장이 과연 자네의 아들의 필체란 말인가? 내 속히 자네의 아들을 보았으면 하네만. 귀한 아들이 매를 맞겠다는 생각에 윤선비는 다시 박정승에게 엎드려 빌었다. 방송하오나 소인에게 죄를 물으시고 부디 어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허허, 어린 아들에게 무슨 죄를 묻겠나. 지체 없이 아이를 데려오게나. 크게 낙담한 윤선비는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상황을 말했다. 일을 어째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제 무슨 종이 조각에 뭐라 글을 쓰는 것을 보았는데 말리지 못했네요. 윤선비 부부의 걱정에도 아들 효선은 태연하게 말하며 아버지를 뒤따랐다. 어찌 제가 장난을 했나요? 글을 썼을 뿐이지요. 정승이 아무리 높아도 죄 없는 사람을 설마 옥에 가둘라고요. 아무 염려 마셔요. 박정승은 찾아온 윤선비의 아들 효선을 따로 들라고 하였다. 효선이 공손히 박정승에게 절을 올리자 박정승은 효선을 가까이 불러 애정어린 눈빛으로 찬찬히 살피더니 머리도 쓰다듬으며 효선의 준수하고 명석함에 반한 듯 말했다. 어허, 그 녀석. 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또한 기골이로고. 네, 비록 정승이지만 글로써 부족함을 지적해준 네가 고마워서 이리 부른 것이니라. 장차 나라 일도 그처럼 하여 동량이 되거라. 박정승은 상으로 요선에게 지필묵을 내려주며 윤선비에게는 아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잘 키우도록 당부하고 출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일렀다. 기실 박정승은 지인 지감이 뛰어난지라 문장만 보아도 향후 높은 지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 데다가 직접 효선을 보니 그간 접해왔던 검문세가의 자손들과는 달리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것을 보여 놓치기 싫어졌다. 늦은 나이에 본 금지옥엽 막내딸이 마침 10여 세가 되어 홍기에 이르니 그동안 좋은 배필을 고르려고 노심초사하던 차에 자신의 딸을 믿고 맡길 만한 짝을 찾은 것이다. 다만 한미한 녹사의 아들인지라 집안의 반대가 염려되었고 특히 아내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걱정이 되긴 하였다. 하지만 인물보다는 문벌을 우선시하는 악습을 타파하려는 뜻을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에 안채로 들어 아내와 아들들이 모인 가운데 아내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네, 오늘 장래 판서의 지혜에 오를 만치 훌륭한 재주와 덕성을 지닌 도령을 보았소이다. 마침 막내와 연배도 비슷하여 좋은 배필이 될 것이로되 집안의 문벌이 박한 것이 흠이 될 수도 있어 미리 말하는 것이오. 부인은 신랑감이야 인물이 우선이어야 한다면서도 니댁 차주인지 모르니 박정승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녹사 윤가의 아들이라고 하니 부인은 깜짝 놀랐다. 아니 녹사라면 벼슬축에도 끼지 못하는 허드렛 일이나 도맡아 하는 지인데 귀한 딸을 그런 집안으로 보내시렵니까? 벌써 망령이 드신 겝니까? 정령 정승께서 녹사와 사돈을 맺겠다는 말씀이요. 이 말을 듣자 박정승은 아내와 아들들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녹사라 해도 큰 벼슬에 오르지 못하란 법은 없으니 어찌 지 고아가 타고났다고 할 수 있겠소. 또한 근자의 명운세가 자제들에게는 흉한 기운이 돌아 머지않아 흉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나 그 아이는 길한 기운이 넘쳐 일평생 평안할 것이요. 나를 망령되다는 것은 시류에 편승하여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소치요. 차후로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귀를 탐하지 말고 오로지 인물의 됨됨이만을 보아야 할 것이오. 박정승의 의지가 이러하니 그 식솔들은 차마 반대하지 못하고 아내는 벙어리 냉가슴에 그날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이튿날 박정승은 윤선비를 불러 청원을 하였고
뜻밖의 혼담에 혼란스러워 윤선비는 집에 가서 의논하고 답을 주겠다고 말한 후에 나왔다. 윤선비는 말이 안 되는 혼담에 필시 박정승의 딸에게 무슨 커다란 흠이 있거나 곡절이 있다는 생각에 박정승을 모시는 녹사를 급히 찾아가 물었다. 녹사는 박정승의 아들들이 모두 학문이 깊고 딸 둘은 이미 시집을 갔으며 막내딸이 아직 미혼인데 인물이 가장 출중하고 부덕이 제일 뛰어나다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윤선비는 더욱 박정승의 의도가 와닿지를 않았기에 그대로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여보, 박정승의 의중은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잔반 처지에 정승댁 따님을 며느리로 드린다니 커다란 하자가 있은들 어쩌겠어요. 훗날 우리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때 마침 아들 효손이 정심을 먹으러 들어오니 어머니가 혼담 얘기를 전했다. 얘야, 박정승께서 너를 사이 삼고자 하신다는데 우리 집안에 무엇을 보고 그리 하시는지 통 모르겠구나. 그래요? 어제는 박정승께서 저를 찬찬히 훑어보시듯 보더니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쓰다듬으며 무슨 관상쟁이 하듯이 구석구석 살피셨어요. 그래서 내심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보시고 그러시는 듯해요. 이어서 윤도령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해야지. 어찌 처가의 덕을 미천 삼아 출세하려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싫지만 부모님께서 정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리 말하고 정심을 먹은 후 글방으로 향하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부부는 깊이 의논한 후 혼담에 응하기로 했다. 다음 날 윤선비는 박정승을 찾아가 허언하기로 하자 박정승은 기쁜 마음에 윤선비를 더는 녹사가 아닌 사돈을 대하는 예를 갖추었고 길이를 정해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장안에 퍼졌기에 박정승은 임금께도 사실을 아뢰었다. 어허, 공은 과인을 지근해서 대하는 정승인데 어찌 한미한 녹사를 사돈으로 정한 것이오. 임금의 하문에 박정승은 자신의 생각을 아뢰었고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라, 경의 뜻이 실로 가상하오이다. 때를 못 만나 녹사일도 마다하지 않는 선비를 어찌 가벼이 대하겠소. 임금은 이리 말하며 윤선비를 특별히 무장 현감에 제수하였다. 박정승은 사돈이 임지로 떠나기 전에 혼례를 올리기로 하여 혼례에 소용될 물건들을 신랑 집에 은근히 챙겨보냈다. 박정승의 아내는 혼례날이 정해지자 땅이 꺼지는 듯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드디어 혼례날이 되자 준말을 타고 오는 신랑을 대하니 늠름하고 준수한 외모에 초래청에 모인 하객들이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칭찬하자 박정승의 아내도 궁금증에 일어나 맞이하니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박정승의 아내와 아들들의 마음이 한결 누그러진 가운데 혼례가 끝나고 그날 저녁 신랑이 처가 식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신부의 오빠들은 신랑을 짓궂게 시험하고자 어려운 시문으로 괴롭혔으나 오히려 신랑의 뛰어난 식구를 듣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모두들 박정승의 성견지명에 탐복하였다. 이후로 윤효선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으며
성종대에는 경국대전 등의 편찬에 참여했고 훗날 의정부의 좌천천을 거쳐 숭정대부에 이르렀다. 윤효성과 그의 아내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그 효행으로 명성이 높았으며 부부 금슬이 좋아 슬하에 칠형제를 두었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